설날입니다. 빨간 날이기도 하고요. 근데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체 운동을 진행하는 날이라서 저한테 의미는 설날보다는 하체 운동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더 크기에 이따가 이거 후에 운동 영상을 소개시켜드리면서 계속 부연 설명을 진행할 건데 일단은 영상을 조금 더 재밌게 시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간단한 정보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를 하고 운동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TUT예요. 제가 칠판 열심히 적었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TUT입니다. 이게 뭐냐면 타임 언더 텐션이에요. 한국말로는 요즘 근긴장 지속시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근긴장 지속시간이 요즘 한국 운동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이게 왜 핫하냐면 과연 내가 해당 근육에 운동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해당 근육에 걸어주는 이런 근긴장 지속시간을 존중한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 것이 근비대에 효과적이다, 근력 발달에 효과적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자연과학 이런 연구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명쾌한 답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를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나만의 결론을 어느 정도 도출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요즘 하체 운동은 전체적으로 다 TUT를 걸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TUT라는 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 거냐면 덤벨 컬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쭉 내가 내려가면서 버티는 게 신장성 수축 구간이죠. 여기에 신장성 수축 구간, 그리고 그 다음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등척성 구간, 아몰티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전환 구간이에요. 내가 신장성에서 다시 단축성 수축으로 전환하는 이 기간, 그리고 나서 단축성 수축이 일어나고 다시 준비 단계로 돌아와서 또 다시 넘어가서 신장성 수축의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 TUT를 적용시킨 한 횟수에서의 운동 동작에 대한 시간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제가 간략히 적어놓은 게 예시로 3, 0, 1, 0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면 이게 템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 둘, 셋, 제로, 하나, 제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이러한 것들을 반복을 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 것이 근긴장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TUT를 적용시켜서 운동을 진행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체 운동하면서 이거를 계속 적용시켰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정확히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가 그것들을 적용시켜서 운동하는 동작들을 그리고 종목들을 다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운동을 함에 있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항상 기본 베이스부터 순차적으로 상위 단계에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밟아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이런 것들이죠. 일단 운동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근비대든 근력의 발달이건 혹은 뭐 다른 어떠한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건 그러면 목적이 있죠. 그 상위로 넘어가면 거기에 그 목적에 따른 운동의 컨셉이 주어집니다. 그 운동에 관련된 컨셉이 주어지면 그 운동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혹은 한 블럭, 그 한 분기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사이클이 주어져요. 그런 다음에 그 사이클 내에서 한 운동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토요일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 토요일 운동 내에서 루틴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그 루틴 내에서 다시 세트 수가 정해지고요. 그 세트 수에 따라서 한 세트 내에서 정해진 횟수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 횟수에서 우리가 한 횟수당 어떤 템포를 존중해서 운동을 할지 이 템포라는 게 꼭 주어집니다. 이거를 TUT를 꼭 적용시켜서 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템포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자체적으로 꼭 뭐 해당 초를 정확히 세컨드를 지키지 않아도 내가 자체적으로 암시되어 있는 그런 운동 동작 내에서의 템포를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컨트롤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템포 내에 조금 더 상위 단계로 넘어가면 한 동작 내에서의 스킬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소개드린 운동의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 템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템포를 어떻게 적용시켜서 하는 것들이 가장 우리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내 운동 목적이 근비되던 근력 발달이던 권고하는 TUT를 잘 존중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때 얼만큼 이것들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보다 더 빨리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런 것들은 꼭 알고 넘어가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운동 동작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동 동작으로 가시죠. 네, DOT 적용시킨 하체 운동 설명 영상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TUT를 맨 처음에 알게 된 건 작년 프리포먼스의 SMTS 교육에서 노지훈 선생님이 부분 강의를 하셨었는데, 그때 웨이트 트레이닝 관련해서 이 TUT에 대한 것들을 적용시킨 걸 얘기를 해줬었어요. 해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신박하다고 느끼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원서로 찾아서 공부해보고 기본 자료들 검색하면서 서치하면서 공부해보고 나서 이게 지금 저희한테만 신박하지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해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증명된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에 꾸준히 공부하면서 지금 제 요즘 하체 운동에 적용시켜서 트레이닝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맨 처음 종목은 힙스러스트예요. 힙스러스트에서 TUT 템포는 보시면 신장성 수축, 등척성, 그리고 단축성, 준비기 단계로 가죠. 그래서 신장성 수축에서는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3, 0, 1, 0이 되겠죠. 해당 횟수당 4초가 허비되는 것이고 한 세트 내에서는 48초가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TUT를 잘 적용시킨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듯 내가 주관적인 판단 말고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객관적인 판단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운동이 끝나면 해당 프로그램 일지에 내가 이번 세트에서 어느 정도의 RP로 운동을 수행을 했고 다음 운동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운동을 들어가야 될지를 세세히 기록해가면서 트레이닝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것들이 나중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훈련 일지 꼭 쓰면서 트레이닝 진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메인 운동으로 스쿼트를 진행을 하는데, 항상 제가 저번 하체 운동 설명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날 다루는 중량이 100kg건 200kg건 빈봉부터 워밍업을 철저히 해가시는 게 아마 부상 방지에도 그렇고요, 퍼포먼스 증가에도 그렇고 이로울 거예요. 그래서 워밍업 귀찮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 항상 워밍업 철저하게 충분하게 하고 본 운동 진행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릴게요. 그게 운동을 오래 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만 이 본중량 외에 워밍업 중량에서는 TUT를 적용시켜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TUT를 적용을 시키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육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육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게 많이 쌓인 상태에서 본 운동을 들어가면 아마 본 운동 내에서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워밍업에서는 그냥 철저하게 중량에 대한 신경계들이 적응할 시간들, 그리고 어느 정도 근육계들이 히팅될 시간만 존중해주고 그 정도 강도만 존중해주고 나서 본 운동 바로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워밍업 단계에서는 TUT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운동을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워밍업은 한 요정도 해가지고 마치고 나서 스쿼트를 진행을 할 건데, 메인 세트 들어가가지고 스쿼트 진행할 때는 세팅이 100kg예요. 아마 다들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한 분들은 내가 원래 다루던 중량에서 TUT 걸어버리면은 거의 한 중량이 반가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못해도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동원되는 근육들에 대한 이런 데미지가 훨씬 커서 TUT를 적용시켜서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면은 중량이 까인다는 좀 단점이 생깁니다. 자, 메트로놈 소리 들으실 거예요. 메트로놈을 키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자체적으로 이 정도가 1초겠지 2초겠지 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맨 처음에 진행을 하면 초반부에는 괜찮아요. 1,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레이닝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내가 힘들어지면서 심박수도 빨라지고 혹은 거기서 내가 점점 근육의 피로도가 높게 쌓이면서 힘들어지면 자체적으로 카운터를 셀 때 사람이 그렇게 안 하게 돼요. 원래 1, 2 이렇게 세던 거를 막 1, 2 막 이렇게 좀 더 빠르게 세게 된다는 거죠. TUT는 모든 걸 객관적인 시각에서 수치를 정확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메트로놈을 그래서 키는 거예요. 메트로놈을 돌리고 하게 되면은 내가 메트로놈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 때문에 내가 지금 빨리 세고 있구나, 늦게 세고 있구나에 대한 컨트롤을 정확히 할 수 있기에 메트로놈을 키고 하는 거고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타이밍 쉬면 안 돼요. 준비기에서 쉬는 게 없었어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업, 1, 1, 2, 3, 4, 업, 1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횟수당 4, 0, 0, 1이니까 5초가 걸릴 것이고 10개를 진행했기 때문에 세트가 딱 끝나면 50초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TUT를 잘 지킨 상태에서 해당 세트를 수행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런지예요. 런지도 TUT 걸어야 되냐? 네, TUT 걸어야 됩니다. 스플릿 스쿼트에 걸면 조금 더 용이하겠지만 이날은 프로그램상 런지였기 때문에 런지에서도 프로그램에서 TUT를 걸어서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TUT 같은 경우에 런지에서는 2, 0, 1, 0 이렇게 운동을 진행한다. 여기서 보시면 오른발 내릴 때 종 1, 2, 1, 0, 1, 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2, 0, 1, 0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동작 한 횟수당 3초가 걸려야 되고 총 20걸음을 진행을 했으니까 3이 6, 3면 60초 맞나요? 이렇게 초과 허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세트가 하나가 딱 끝나면 60초 딱 1분이 떨어지게끔 해야 내가 TUT를 잘 지킨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TUT를 걸게 되면 중량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육에 데미지를 좀 더 많이 쌓아주고 근신경계의 피로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TUT를 걸어서 운동을 진행할 때는 그 의미가 상쇄되지 않으려면 템포를 정확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메트로놈도 키는 거고 이 계속 영상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지금 파악이 되겠지만 꼭 초시계를 달고 해요. 그 이유도 내가 지금 메트로놈을 키고 한 세트 수행했을 때 한 세트를 몇 초 안에 딱 떨어뜨렸는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항상 초시계를 주시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저렇게 지금 삐삐삐 자꾸 알람이 울리잖아요. 쉬는 시간 체크해 놓은 거란 말이죠.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체크를 해서 각 운동에 필요한 쉬는 시간이 또 다 저마다 달라요. 그게 스트렝스인지 근비대인지 뭐 근지구력인지에 따라서 해서 쉬는 시간도 정확히 잘 체크하시면서 지켜서 운동하시다 보면은 운동이 굉장히 과학적이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아마 몸으로 더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체크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하체 운동할 때 카프레이즈 소개시켜 드렸는데 카프레이즈 종아리 운동 잘 하고 계시는 분들, 꾸준히 잘 하고 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종아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발과 이런 발목 관절에서 기능 향상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스쿼시라든지 데드리프트를 잘 하려면 카프레이즈를 해야 되는 것 또한 절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프레이즈는 2, 0, 1, 0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당 3초가 떨어지고 12개를 했으니 36초가 걸려야 되겠죠. 하체에서 마지막은 레그 익스텐션이랑 레그 컬을 슈퍼세트로 붙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하체 운동에서는 거의 슈퍼세트나 컴파운드 잘 안 섞는데 만약에 런지나 스쿼시나 데드리프트 같은 그런 코컨트랙션이 일어나는 동시 수축이 일어나는 동작들은 슈퍼세트를 거는 건 거의 너무 말이 안 되고요.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거기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레그 익스텐션이라든지 레그 컬처럼 머신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슈퍼세트로 묶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3, 0, 1, 0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한 횟수당 4초가 걸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 세트에서 12개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4초면 48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바로 붙여서 레그컬로 넘어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슈퍼세트 넘어갈 때는 그 다음 운동이 한 10초 이내로 진행되어야 돼요. 하기 때문에 익스텐션 차고 빨리 넘어가가지고 레그컬 바로 진행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레그컬도 마찬가지로 템포 조절을 3, 0, 1, 0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레그 스텐션이랑 마찬가지로 총 12개를 진행을 할 거라는 가정을 세운다면 한 세트 내에서 48초 걸릴 거고요. 카운터 뭐 같이 하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 게 TUT를 걸어서 운동을 진행을 하는 거고, 이 보통 TUT 보면은 수축 단계에서도 해당 템포가 권장이 돼요. 막 2초 만에 올리라는 것도 있고요. 심한 거는 6초에 걸쳐서 올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축성 수축을요. 즉 냅다 내가 체중 실어가지고 그냥 힘으로 냅다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동원돼야 되는 근육들을 잘 동원시킨 상태에서 이 근육의 통제력을 최대한 발휘시켜서 운동을 진행하는 걸 권장하는 바일 거예요. 그래서 각 운동들별로 적용돼야 되는 TUT 권장 시간들이 다 있거든요. 해서 뭐 아무래도 운동 동작이 모션이 작으면 적게 걸릴 거고, 스쿼트처럼 크면 크게 걸린다는 거죠. 마지막은 백 익스텐션을 진행을 합니다. 백 익스텐션은 뭐 보조 운동이기에 크게 제가 TUT를 적용시켜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눈이 좋으신 분들은 지금 보일 거예요. 제가 흉추 파트에서 요추의 신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백 익스텐션 하는 건데, 흉추 파트에서 조금 과신전이 일어나죠. 이런 부분 또한 영상으로 체크를 하면서 운동을 진행을 하고, 인클라인 벤치를 사용을 하셔서 리버스 백 익스텐션 하는 것도 권장을 해드립니다. 종아리랑 마찬가지로 허리도 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운동이기에. 네, 오늘 기본적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하체 운동, 그리고 하체 운동 내에서 TUT를 적용시켜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각각의 요소에서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저런 메트로놈을 쓰는지, 그리고 왜 초시계를 꼭 지참하시거나 혹은 시계를 잘 주시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 앞서 맨 처음 영상 첫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이 확연히 명시되기에는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 것들, 이런 TUT라는 컨셉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운동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 도출을 가지고 이게 어떻다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결론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아직까지 확연한 결과가 어떻다 저떻다라는 것을 말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지금까지 느낀 건 그거는 확실해요. 일단 첫 번째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게 그 운동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원되는 그 모든 근육에 대한 피로도가 확연히 많이 쌓이는 것들이 느껴지는 건 정말 분명해요. 우리가 피로도가 많이 쌓인다는 건 해당 근육에 조금 더 데미지를 많이 준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간 알고 있었던 생리학 기전에 따른다면 해당 근육에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근육이 회복하고 적응됐을 때에 뭐 발생되는 비대량이라든지 근력 또한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여기에 따른 근비대가 일어났다 혹은 근력 발달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임의로 정해놓은 기간 동안 TUT를 계속 적용시켜서 트레이닝 해놓은 후에 결과가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디스커션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지 없을 것 같은지, 뭐 했을 때 느낌은 어떤지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얘는 이런 이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보시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나 혹은 정한쌤의 인스타 DM 혹은 뭐 메일을 주셔도 좋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해서 이런 좀 핫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디스커션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늘 부상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뜨끈하십시오. MCT 김광호였습니다.